보통 이제 학원에 10월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합격률이 90%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붙어요. 네, 중간에 딴 데로 세지만 않으시면. 네, 워낙 세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네, 시작을 하죠. 네. 15번,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이것도 앞에 나왔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가처분의 경우에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러면 굳이 가처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부에 대해서. 그렇죠. 전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없으나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없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은 그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용익물권, 용익채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죠. 다만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때 도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부일 때 첨부하게 될 겁니다. 3번. 한 필지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공유 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에요. 이건 하나의 완전한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아니 뭔 소리야.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해요. 그렇죠. 4번. 전시형 모델하우스 같은 가설 건조물, 승차권 판매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 가설 건조물 아까 보셨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승차권 판매서 이건 옛날을 얘기해요. 옛날에 이게 철로 뭐라 그럴까? 양철로 된 거. 제가 한때 젊을 때는 번쩍 들 수도 있었는데 승차권 판매서 이것도 정착성이 이게 땅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서 정착성이 없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정착성이 없다고 평가해요.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만으로 된 주유소 캐너피, 풀장, 양어장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 맞죠? 네. 여기서 양어장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한 3년 전인가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양어장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양어장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맞는 지문이 돼요. 토지로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1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간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다만 증여라고 기록해야 될 것을 매매로 기록했을 뿐이죠. 그러면 이거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이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따질 겁니다.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거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유효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성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첫 번째, 간할 위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요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일 뿐입니다.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일부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예요. 그렇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 변경등기. 그래서 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만을 고치는 것이라서 이 변경, 경정 전과 변경, 경정 후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심사할 때도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등기관은 반드시 심사를 하게 돼요. 다만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등기입니다.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일부 불일치가 아닙니다. 전부 불일치예요. 따라서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를 통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객체의 불일치라고 해서 이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일부 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만 변경 경정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권리자 이거를 주체의 불일치라고 부르는데요. 권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치시켜주는 변경 경정등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도. 그래서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권리자는 갑임에 금방 보셨죠? 5번 건물에 대한 고전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이거 제가 밑줄 쳤었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경우에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소재, 지번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이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면 표제부 등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16번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맞습니까? 아까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죠.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로서의 기능과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그건 부기등기라는 뜻이에요. 부기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2-7번과 2-6번과 2-4번과 2-3번, 2-1번 가장 선순위는 어느 겁니까? 이게 가장 선순위겠죠. 가장 선순위는 어느 겁니까? 이거겠죠. 그럼 이거 어떨까요? 1-7번과 2-6번, 3-5번, 4-2번 가장 선순위는 어느 겁니까? 이거겠죠. 그 다음에 4-5번 가장 후순위는 어느 거겠습니까? 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등기는 주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4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는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다고 했죠. 맞습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단 등기부에 기록은 되어 있어야지만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있겠죠. 이 가등기도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등기가 됐으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이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등기가 되어 있는 건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5번 등기 권리자의 적법 추정은 등기원인이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아까 권리 추정력의 물점 범위 하셨죠? 등기관리 적법 추정, 등기절차 적법 추정, 등기원인 적법 추정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17,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그래서 등기된 권리는 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등기가 안 된 것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등기 유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 등기 유용은 허용됩니까? 안 되죠. 권리에 관한 등기 유용은 허용이 됩니까? 된다고 했죠. 단 조건이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이 될 겁니다. 3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본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갑소유 3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 표제부 등기 유용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4번, 3번 틀렸고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게 뭡니까? 모두 생략 등기. 아까 보여드렸죠? 모두 생략 등기를 얘기합니다. 5번째,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등기본인은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아까 보셨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18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죠. 네, 이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됐을 때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민법상 민사법적으로는 원칙은 유효합니다. 왜요? 왜요?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건 실체관계와 부합하죠.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무효고 중간생략등기 청구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통 추정력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90%까지 올라가 버려요. 특별법에 의해서. 따라서 더욱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본증으로는 깰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자인한 경우에만 깨질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위조, 허위 작성, 자인. 자인. 꼭 애인 이름 같죠? 자인.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스스로자, 인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수익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죠.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담보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담보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효력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 세 가지.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합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는 절차는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경매 절차로 넘기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변제적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첫 번째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한다고 했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경매 청구권 또는 경매 신청권이라고도 불러요. 법원에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것. 경매 청구권, 경매 신청권. 두 번째로요, 경매 청구권. 신청권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두 개. 마지막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설정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저당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담보 물권자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서 별도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별채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파산재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왜? 물권자니까. 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별채권.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 별채권. 그러면 담보가등기도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권, 별채권.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십니다. 다시요. 외워보죠. 우선 변제권, 네, 경매 청구권, 별채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죠. 첫 번째, 관할 위반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상속인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실체관계와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죠.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29조 1호, 1호, 2호는 대단히 유용한 겁니다. 이게 판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가등기라는 권리는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른 효력은 없어요. 순위 보존의 효력. 그런데 여기에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뭘까요?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해요.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권자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가등기도 순위 보존의 효력이 하나만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당연히 풀리는 겁니다. 가등기는 뭐만 있다고요? 순위 보존의 효력. 그 효력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가 가등기예요. 다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고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살 거예요. 경고적 효력은 있는데요. 이건 법적인 효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네.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19번. 다음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제부 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2번.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등기관리 적법 추정. 그렇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인정되는 등기원인의 적법 추정은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3번.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며. 추정되겠죠. 등기부를 믿은 잘못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과실로 추정되면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이 된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 악의 유과실 이거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했죠. 같은 사안이 아니니까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사안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격려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고 추정력을 깨트리려면 등기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민법 같은 데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뭐냐면 뭔가 주장했다면 그 주장이 옳은지를 법관에게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에요. 뭔가 주장했다면 그 주장한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법관에게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장 책임이 입증 책임자입니다.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의 원칙인데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민법에서 출제가 될 때도 거의 득점이 되세요. 네, 주장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20번. A는 B에게 A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C에게 이 토지를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C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따라서 이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에 불과한 겁니다.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 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C 등기 신청 시 매매계약서에 일정한 관청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검인계약서. 요건 몇 가지 암기하시죠? 첫 번째, 등기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요? 검인계약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도 맞았을 테고 3번. A, B, C 3인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C는 A에 대하여 직접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략 등기 정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A와 C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된 경우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라고 했죠. 민사법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5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C가 A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A로부터 C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정답은 5번. 21번. 집합 건물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동 전체에 대하여 표제부를 두고 그 표시란에 한동 건물 전체의 소재와 지번 등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며 다시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채택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실질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이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2번. 건물이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상황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했죠. 이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한다고 했죠.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2번. 건물이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구 금방 한 거 아닌가? 네, 3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네.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판매 운수 시설일 것, 바닥 면적의 한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바닥에 경관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점포마다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설치될 것, 이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네. 집합건물이 소유미 관리가 가는 법률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여기서 객관적 요건은 뭘까요?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해요.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누가 건물을 신축했느냐면 갑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있고요. 여기도 층계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이 존재해요. 그러면 1층과 2층은 구조상 독립성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됐겠죠. 그리고 문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상 독립성 인정이 됐습니까? 인정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은 이 두 개의 건물을 구분할 의사가 있다면 이 전체에 대한 표제부 1층 표제부 갑구 을고 2층 표제부 갑구 을고 여기다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집합건물 등기부. 그렇죠.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1층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2층 구분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집합건물 등기부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이 두 개의 건물을 구분할 의사가 없다면 표제부 갑구 을고 일반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두 개가 필요해요. 뭡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구분의사, 구분행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요건만 구비했다고 해서 여기다 등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까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의사니까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의사가 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이고 구분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하여야 한다.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요건 민법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의사가 있을 때, 즉 구분행위가 있을 때는 구분 건물로 등기가 가능한 것이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은 있지만 구분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로 등기하게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유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고요. 5번.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표제부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기 소유 건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는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이 거기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시에 관한 등기. 즉 갑구라는 표현이 있으면 맞는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이에요. 표제부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 신청,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분이 될 겁니다. 22번. 구분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사항은 첫 번째,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표제부의 건물의 번호. 아까 보셨습니까? 303호. 기억나셔요? 네.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부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거 기억나실까요?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맞았고 3번.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소재와 지번. 맞았습니까?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소재와 지번을 기록하니까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소재 지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억나십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이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어디에 기록을 했습니까?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니까 토지등기부 어디겠습니까? 갑구가 되겠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게 뭐예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23번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 아까 대지 사용권의 종류는 뭐라고 했죠?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대지 사용권이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대지권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대지권은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죠. 다만 대지권의 사후 취득의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 뭐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점유 사용권. 아까 점유사용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하지 못한다. 맞았습니까? 왜요? 대지권은 비율로서 존재하죠. 따라서 지분의 형태로 존재할 텐데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까 보신 거예요. 첫째 시간에.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네. 했죠? 네. 3번, 4번. 건물이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증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 틀렸죠? 이거는 어디 따는 겁니까? 네? 토지등기 기록증 표제부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갑구나 을구 해당구에 한다고 했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때는 을구에.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 맞습니까? 네, 꼭 외우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될 테고 24번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까? 한 번 등기부는 영원한 등기부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 폐쇄 등기부,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리고 아까 강의 등기부 4가지가 있었죠. 4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신탁 원보,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것도 강의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보,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 6개는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 A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네. 왜 맞습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네. 예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40제곱미터고 100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60제곱미터예요. 등기부가 따로 있을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도 표제부가 있을 겁니다. 갑구, 을구. 이 100번지 토지, 여기에 표제부의 면적이 40제곱미터 기록되어 있겠죠.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면적이 60제곱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치겠다는 겁니다. 합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로 늘어날까요? 40이 더해지니까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100제곱미터. 그리고 이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을 겁니다. 폐쇄할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쪽 토지를 이쪽으로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0이 늘어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제곱미터. 그리고 이 등기부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겠죠? 폐쇄할 겁니다. 요 토지를 20제곱미터를 분할합니다. 분필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쪽에 합칩니다. 그러면 60에 얼마가 더해지는 겁니다. 20.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이 등기부 폐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이때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4번,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는 자료이다. 이 등기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 바이러스 먹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항상 복제해 놓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는 복제도 대단히 쉽죠. 그래서 항상 복제를 해 놓는데요. 그게 등기부 부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얼구만 든다. 맞았습니까? 한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있지만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얼구가 다 존재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기억나십니까? 신탁 원보,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도면. 이거는 신청할 때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한다고 그랬죠. 네, 아까 강조를 한 거죠. 정답은 4번. 25번. 다음은 등기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종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세 종으로 한다 하면 틀린 집이라고 했죠. 2번.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습니까? 맞죠. 3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표제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둔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둡니까? 표제부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표제부 표시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다고 그랬죠. 접수 날짜만 기록한다고 했죠.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맞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죠. 26번. 다음 중 등기명이 될 수 없는 자는 재단법인, 소백, 장학회, 법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학교 법인, 백두산의 압록고등학교. 이거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압록고등학교라고 돼 있죠. 고등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고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학교법인 백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 청주안시 종중 등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사단법인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 이거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한 연불사 등기가 가능합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사단재단으로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 사찰은 사단일 수도 있고 재단일 수도 있어요. 다만 사단이건 재단이건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불교단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등록이 되지 않은 사이비 사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 사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이 돼야지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2번도 학교법인 백두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그때는 등기가 가능해요. 학교법인 백두라고 됐다면 등기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압록고등학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정답은 2번. 27번. 다음 중 등기명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굽니까? 조합이죠. 조합은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해요. 왜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서 따라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4번.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겠죠. 주등기.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첫 번째니까 주등기겠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또 한 번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전전세권이죠. 이때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부기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예전에는 동일성을 표현해서 부기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에 위해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는 규정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소유권 이위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런데 좀 바꿔보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이때는 주등기. 즉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이때는 부기 등기.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도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가능합니까?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에 불과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2번.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니까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했죠. 3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있다죠. 왜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헌법이론상.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죠. 따라서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똑같은 뜻인데요.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죠. 다만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건 법인이건 팔다리는 없죠.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해서 공시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네. 어디를 보시냐면 유학집 좀 보시죠. 빨리 끝날 줄 알았죠. 92쪽을 보십니다. 92쪽을 좀 보세요. 유학집 92쪽. 92쪽을 보시면 1번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 2번을 보시면 먼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은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정관 기타 규약, 즉 규칙이 있어야지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규칙이 없을 때는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민법상 조합 단계가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단계라는 것을 등기소에 입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관 기타 규약은 당연히 첨부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왜 그럴까요?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만 신청은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등기관에게 입증을 해야 되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A라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는 법적 성질이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A 교회가 자신의 부동산을 B 교회에게 처분하고자 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자 해요.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소유가 교회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 이 사원은 이제 회사에 있는 사원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단의 구성원들이 처분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사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이 총회에서 처분하겠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지만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원총회에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그렇죠. 그런데 이 비교회도 사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도들을 얘기해요. 교회에 등록한 신도들. 그 다음에 비교회도 사원총회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이 비교회는 처분하는 겁니까? 취득하는 겁니까? 취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분 결의를 할 필요가 없죠. 취득 결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원총회에 처분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교회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교회자, 등기의무자. B교회는요, 등기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러 갈 겁니다. 이때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주체는 등기의무자입니까? 등기관리자입니까?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만 결의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관리자는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취득 결의서라는 건 없습니다. 처분 결의서라는 것만 존재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데 가로 안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 장. 즉 등기 관리자는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그 네 가지를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조금은 암기가 더 쉬워집니다. 네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것도 첨부해야 되겠죠? 이건 왜 첨부해야 됩니까?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비법인 사단재단이 아니라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법인의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도 또 출제가 됐어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등기 관리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0번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시험지를 내신 분 중에서 내신 분 중에서 떨어질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붙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상태로 나가시면 돼요. 지금 5월, 6월 초인데 10개 정도 득점하셨다는 얘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